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 해체행동에서 최초로 제안해서 추진된 조희대 탄핵 10만 국민청원 돌파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국민의힘 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한 분씩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무현 광명 촛불행동 대표님이십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회원이시자 화성 촛불 시민인 최준국 님이십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회원이신 김태훈 님이십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회원이신 이석준 님이십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회원이신 이명수 님이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해체행동에서 대협력국장을 맡고 이번 회견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김정환 님이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과 여기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주신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만 6일 만에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이 10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여기 플랜카드에는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 6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1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이 10만을 돌파한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 국민의힘 해체행동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이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정치사법부 조희대에 대한 분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5월을 잊을 수 없습니다. 4월 수천만 국민들의 응원봉으로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월 26일 너무나 황당한 저항을 목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나온 사안을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결국 파기환송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차대로 진행돼야 될 재판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초특급으로 초도전으로 추진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투표권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로 국민들은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조희대는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한 것입니다. 조희대 한 사람의 주도로 또다시 내란 세력이 부활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수라장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정치사법부의 정황은 무의로 돌아갔고 아무런 걱정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둬야겠습니까? 정치사법부의 이런 만행을 가만히 둬선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명의 국민청원이 모인 것입니다. 정치사법부 수장인 조희대의 탄핵과 사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시는 사법부가 정치질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다음 발언자분 김정하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대외협력국장 김정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권 분립, 사법 독립을 주장하고 싶다면 왜 국회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합니까? 사법부의 수장답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 구테타와 서부지법 극우 폭도들의 습격 사태 앞에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까? 또 내란 우두머리를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취소 결정, 탈옥시킨 지기현 부장판사의 늑장 재판 진행을 방치하고 그에 대해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의 감사를 5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공수처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기현 재판부 불신 여론에 방관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겐 깃털 같은 잘못도 정강석화처럼 단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죄를 침묵으로 묵과합니까? 국민이 그리 우습습니까?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며칠 만에 유죄로 뒤집어 파기환송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선 개입을 감행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청문회에 나와 답변했어야 자신의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은 신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국민이 끌어내립니다. 자신의 입으로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서는 국민 앞에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사법부의 수장답게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해명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는 사법부의 독립권만을 주장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늑장 재판을 전면 부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뿐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 국민 주권과 근본 원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에서 헌법과 법원 조식이 명시한 소부의 우선 심판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파기환송했고, 상고심의 본질인 법률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당연하게 청문회를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국민 앞에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궤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했을 때 썼어야 할 비유입니다. 왜 지금 와서 뻔뻔하게 내뱉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선인가요? 왜 국민위에 군림하려 드는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왜 출석하지 않는지 합당한 이유를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사법부의 수장이 양심적이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이고 탄핵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통령도 비상계엄함은 처벌받는 세상, 대법원장도 정치 개입, 선거 개입하면 처벌받는 세상, 국민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세 번째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광명 촛불행동 대표님이신 정무현 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촛불행동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무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에서도 8조 금법이 있었습니다. 살인한 자는 살인에 처한다 라는 등등의 8개의 법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을 사륙하려고 했던 윤석열이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병보석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반 국민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은 사회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구속이 되어도 얼마 있지 않아 병보석이라는 꼼수로 가석방을 받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로 윤석열을 구속시켰지만 아직도 그 잔재 세력들은 버젓이 살아서 사회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이란 만민의 평등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자는 전혀 법에
자기에 포함하여 법꾸라지들을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자기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자들을 그대로 우리는 둘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제잔재의 법과 여러 나라의 법을 짜깁기 한 헌법을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는 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폐 세력 청산하고 내란 세력 척결하고 사법개혁 완수하여 국민의힘 해체하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만 6일 만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로 모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선언이 10만 명의 동의를 돌파하였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성취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사법부의 민낯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다. 그는 국민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진행된 파기환송 사태는 재선 후보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뺏기 위한 사법 권한을 남용한 형태이며 사법부 수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음을 상징한다. 이는 헌법 제103조가 명시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대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회피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최소한 책무조차 져버린 수장이 아닐 수 없다. 청문회를 거부하는 대법원장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부의 수장일 수 있는가?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집단으로 전략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그 뿌리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문회조차 거부하는 대법원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이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민의 눈앞에 드러난 현실은 정치사법부라는 참담한 모습이다. 재판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재단되고 조율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책임은 현직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민이 법을 믿지 못하고 정의가 권력 앞에서 무너진다면 민주주의 존속 자체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헌법 65조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편향,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사법부 신뢰 추락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만큼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행동으로 답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참하며 조희대를 탄핵하라, 정치사법부를 끝장내라는 목소리를 분명히 밝혔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거나 눈치 볼 명분이 없다.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무이며 사법부를 다시금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길이다. 서명에 참여한 10만 명의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들어 국민의힘 해체행동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친다. 하나,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하나, 조희대는 정치사법부에 오명을 남기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조희대는 청문회에 즉시 출석하여 국민의 질문에 당당히 답해라. 청문회조차 거부하는 대법원장은 국민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청문회를 거부할 권리는 오로지 사퇴뿐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복무하는 사법부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사법부를 건설하는 첫걸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가 지금 당장 내려오는 것이다. 2025년 9월 30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이곳으로 저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후 저희는 국회 국민청원을 10만에 이어 15만, 20만, 100만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